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고즈넉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초가집 5채가 옹기종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집들이었으나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어 단정했고 쇳마루 한 구석에는 노란 옥수수가 가지런히 매달려 가을 햇살 아래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면 작은 부엌들에서는 어김없이 따스한 불빛이 새어 나왔으며 낡은 굴뚝들로는 붉은 노을을 닮은 포근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온 동네를 훈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아늑하고 따뜻한 마을 풍경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초가집에는 서설화라는 이름을 가진 마음씨 고운 여인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안동 김씨 일가에서 하녀로 일하며 잔심부름을 도맡았던 탓에 고된 일에 익숙했습니다. 비록 거친 일을 하느라 손마디는 굵어졌으나 성품은 한없이 온화했으며 누구에게나 깎듯이 예의를 갖추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의 집 두근 일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설화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 대신 언제나 따뜻한 연민과 고요한 다정함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설화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처지였으나 자신이 정성껏 가꾸는 이 작은 집과 평화로운 일상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난히 화창하고 맑은 어느 날 아침, 서설화는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소소한 생필품과 따뜻한 솜을 사려고 산을 넘어 멀리 떨어진 번화한 장터로 향했습니다. 저잣거리는 평소 산골 마을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의 웅성거림과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가득 찼으며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즐비하여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며 물건들을 꼼꼼히 고르던 그녀는 갑자기 장터 구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채찍 소리와 거친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어둡고 후미진 구석에는 아주 작고 여윈 두 사내 아이가 굵고 거친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아이는 얼굴 생김새가 마치 거울을 보듯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 이무겸과 이도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아이들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묶어놓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거칠게 소리를 지르는 험악한 인상의 상인 마칠성은 이 어린 형제를 누구든 돈만 주면 데려가서 힘든 종살이를 시킬 수 있다며 저잣거리 군중을 향해 잔인한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인 이무겸은 자신의 작은 몸으로 어떻게든 동생인 이도겸을 감싸 안으려 애를 쓰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의 낯선 어른들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 날카로운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지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동생 이도겸은 형의 품에 얼굴을 깊이 파묻은 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울고 있었고 그 가여운 뒷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는 듯한 극심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저잣거리 군중은 그저 혀를 차며 불쌍하다고 웅성거릴 뿐 너무 비싼 몸값과 상인 마칠성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아무도 선뜻 앞으로 나서서 아이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 참혹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서설화는 과거 부모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낯선 안동 김씨 일가에 홀로 팔려가 모진 구박과 매질을 견뎌야 했던 자신의 뼈아픈 과거가 떠올라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쥔 채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고 가여운 것들, 도대체 어쩌다 이 험난한 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고 나직이 내뱉었다. 서설화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닿았는지 동생을 감싸고 있던 형 이무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계심이 가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한 구조를 바라는 듯한 촉촉한 눈망울로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험상구는 상인 마칠성은 서설화의 그런 초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구경만 할 거면 당장 저리 비켜라. 이놈들은 힘이 아주 좋아서 양반집 큰 머슴으로 비싸게 팔려갈 놈들이니 돈 없으면 얼씬도 마라 하며 거칠게 윽박질렀다. 마칠성이 아이들을 향해 다시 한번 날카로운 채찍을 높이 쳐들며 위협하려는 찰나 이무겸과 이도겸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더 꽉 끌어안으며 놀라 움츠러들었다. 그 가여운 모습은 서설화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결심을 단숨에 흔들어 깨웠다. 그녀는 이 어린 생명들이 자신처럼 누군가의 노비로 짐승처럼 살아가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굳은 생각에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서설화는 겉옷 안쪽 깊숙한 곳에 소중히 품고 다니던 작고 낡은 헝겊 주머니를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꺼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남의 집 일을 하며 피땀 흘려 모아온 전 재산이 고스란히 담긴 전부였다.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무거운 주머니를 상인 마칠성의 발밑에 툭 던지며 아주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내가 이 아이들을 모두 살 테니 당장 그 더러운 밧줄을 풀고 아이들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시오라고 말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그 귀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서설화의 마음속에는 아쉬움이나 후회 대신 두 생명을 살렸다는 뜨겁고 벅찬 안도감만이 가득하게 차올랐다. 마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돈주머니를 집어들고 그 안에 든 엽전과 은전들을 급히 확인하며 자신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초라한 행색의 가난한 여인에게서 이토록 큰 돈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마칠성은 금세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아이들을 결박하고 있던 굵은 밧줄을 황급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챙겨 누가 볼세라 도망치듯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켜보던 저작거리 군중 또한 가난한 여인의 믿기 힘든 결단에 모두들 웅성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설화는 오직 밧줄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두 아이에게만 온전히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설화는 급히 무릎을 굽혀 흙바닥에 앉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뒤 밧줄에 쓸려 붉게 상처가 난 아이들의 차갑고 마른 손을 자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두 손으로 꼭 감싸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믿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무겸과 이도겸을 향해 환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우리 함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던 아이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지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서설화의 따스한 체온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기대어 처음으로 안심 섞인 작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품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장터를 빠져나와 조용한 산골 마을로 돌아오는 굽이진 산길은 꽤 멀고 험했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주위를 감싸는 공기는 맑고 청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여인을 온전히 믿지 못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춤거리며 걷던 이무겸과 이도겸도 넘어질 뻔할 때마다 부드럽게 손을 잡아 끌어주고 힘든 기색 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서설화의 모습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 산 너머로 기울며 붉은 노을이 온 산천을 아름답게 물들일 즈음 마침내 멀리서 서설아의 작고 아늑한 초가집이 평화로운 자태를 드러내며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저녁이었지만 초가집의 작은 굴뚝에서는 서설아가 미리 부탁해둔 박씨 부인이 군불을 지펴놓은 덕분에 포근하고 구수한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무척이나 정겨웠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두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토록 고요하고 아늑한 집안의 분위기에 신기한 듯 커다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쳇마루와 우물가 그리고 노란 옥수수가 매달린 처마 밑을 번갈아 가며 구경했습니다. 서설아는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며 집 안으로 이끌었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 안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어 아이들의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따뜻한 방 안에 잠시 앉혀둔 서설아는 지체 없이 어두운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우물을 가득 붓고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듬뿍 넣어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은 좁은 부엌을 금세 환하고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가마솥의 물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온 집안에 훈훈한 기운을 더해 주었습니다. 서설아는 커다란 나무 대야를 깨끗하게 씻어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고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과 우물에서 갓 길어온 차가운 물을 적절히 섞었습니다. 아이들이 목욕하기에 딱 좋은 온도의 물을 정성껏 준비한 서설아는 낡고 때 묻은 옷을 벗긴 이무겸과 이도겸을 나무대야 속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천에 따뜻한 물을 적셔 아이들의 몸에 깊이 밴 장터의 흙먼지와 그동안의 고단한 슬픔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따뜻해서 참 기분이 좋지. 앞으로는 이 맑은 물에 그동안의 아프고 무서웠던 기억들을 모두 말끔히 씻어버리렴. 다정하게 속삭이는 서설아의 말에 이무겸과 이도겸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물길이 닿을 때마다 아이들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 넘치는 복숭아빛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까맣게 얼룩졌던 피부 아래로는 맑고 깨끗한 본래의 어여쁜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두 아이에게 서설아는 미리 장터에서 사온 보드라운 무명천으로 지은 깨끗하고 넉넉한 새 옷을 조심스럽게 입혀주었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은 뽀송뽀송한 옷에 감촉이 좋은지 연신 옷자락을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편안하게 몸을 녹이는 동안 서설아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쌀을 정성껏 씻어 불린 뒤 잣과 밤을 듬뿍 넣고 뭉근한 불에서 오랫동안 끓여내어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따뜻한 죽을 만들었습니다. 정갈한 나무 그릇에 가득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잣죽을 상에 올려 방으로 가져가자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허기졌던 아이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귀엽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고 죽을 입안 가득 넣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서설아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한없이 자애롭고 따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거라. 가마솥 안에 아직 죽이 한가득 남아있으니 절대로 서두르거나 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단다. 서설아는 아이들 곁에 앉아 입가에 묻은 죽을 다정한 손길로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이무겸과 이도겸은 맛있는 죽을 먹으며 틈틈이 고개를 들어
서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는 깊은 안도감과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고 나자 몸이 나른해졌는지 아이들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서설아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푹신하고 깨끗한 소미불을 넓게 깔고 푹신한 베개 2개를 나란히 놓아주었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나란히 눕자 서설아는 가벼운 소미불을 목 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며 밤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호지 문의 틈새를 세심히 확인하고 방 안의 호롱불을 약간 낮추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무섭고 험난했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 누운 아이들은 서설아가 조용히 토닥거려주는 일정한 손길에 맞추어 스르르 달콤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평화롭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2 아이가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든 후에도 서설아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의 평온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고 그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했지만 이 연약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을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야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서설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거친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이 작은 초가집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랐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롭고 눈부신 일상들을 상상하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렇게 서설아와 이무겸 그리고 이도겸이 작은 초가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평화로운 며칠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고 낯선 환경에 얼어붙어 있던 아이들의 몸과 마음도 봄눈 녹듯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2 사내 아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당으로 달려나가 작은 빗자루를 들고 흙마당을 깨끗하게 쓸거나 칡마루를 부지런히 걸레질하며 서설아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면 둘이서 함께 무거운 두레박을 힘껏 당겨 올리며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경쾌하고 밝은 웃음소리는 고요했던 산골 마을의 아침 공기를 더욱 상쾌하고 눈부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홀로 지내며 그저 적막하고 외롭기만 했던 서설아의 낡은 초가집은 이제 아이들의 활기찬 발소리와 쉼없이 조잘거리는 귀여운 목소리로 가득 채워져 온종일 생동감 넘치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노란 옥수수를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에게 서설아는 겨울이 오면 저것을 화로에 구워 먹자며 다정하게 약속했고 텃밭에서 푸른 채소를 뜯을 때면 흙 묻은 작은 손으로 일손을 돕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저 사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살림살이였지만 3 사람은 매 끼니 작은 소반에 마주 앉아 밥을 나누어 먹으며 세상 그 어떤 큰 부자도 부럽지 않은 충만한 행복과 평온함을 매일매일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서설아는 틈이 날 때마다 이무겸과 이도겸을 쇳마루에 나란히 앉혀두고 세상의 바른 이치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아름다운 도리에 대해 아주 쉽고 부드러운 말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근차근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자라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을 다해 다정하게 대해야 한단다. 서설아가 건네는 진심 어린 당부에 이무겸과 이도겸은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빛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이들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서당에 보낼 형편은 되지 못했으나 서설아는
자신이 안동 김씨 일가에서 몸종으로 있을 때 어깨 너머로 조금씩 익혀두었던 천자문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적어가며 아이들에게 글의 즐거움을 알려주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한 번 본 글자는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고 서설화가 알려준 짧은 이치 하나를 들으면 10가지의 깊은 뜻을 스스로 깨우칠 정도로 비상한 천재성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그려진 글자를 나무 막대기로 따라 쓰며 금세 문장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서설화는 신기함과 대견함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밤이 되면 헌종이와 뭉툭한 붓을 꺼내주어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쳐 글을 쓰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우주처럼 깊고 넓었으며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물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매일 새롭고 경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어 서설화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곁에 두고 바라보면서도 서설화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단 하나의 소박한 바람은 훗날 이 아이들이 큰 권력이나 막대한 재물을 얻어 출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어여쁘고 착한 이무겸과 이도겸이 다치지 않고 늘 건강하게 자라나 매일 밤 다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저녁을 나누어 먹는 이 평화롭고 조용한 초가집에서의 일상이 영원히 부서지지 않기만을 매일 밤하늘의 달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험난한 풍파나 사람들의 날카로운 욕심이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자신이 튼튼한 방패가 되어 평생을 지켜주리라 굳게 다짐하며 서설화는 낡은 무명 치마를 조용히 여몄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면 고요한 산골 마을에는 맑고 서늘한 산바람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고 앞마당에 심어둔 옥수수밭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면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다정한 자장가처럼 초가집 주변을 포근하게 맴돌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가운데 이무겸과 이도겸이 나란히 엎드려 오늘 배운 글자를 종이에 정성껏 적어 내려가고 있었고 그 곁에는 서설화가 앉아 해진 옷에 구멍을 꼼꼼하게 꿰매며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정수리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밤의 풍경은 그동안 거칠고 험난했던 서설화의 지난 삶을 모두 위로해 주는 듯했고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모두 멀어진 채 오직 따뜻한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르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반짝이며 작은 초가집의 마당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고요한 지저귐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고 평온하게 만들어 주어 듣는 이의 마음마저 스르르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서설화는 잠시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밝은 달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털어 이 아이들의 곁을 지키기로 한 그날의 굳은 결단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눈부신 선택이었음을 그녀는 가슴 깊이 느꼈다. 이무겸과 이도겸의 고른 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서설화는 내일도 모레도 이 아름답고 아늑한 우리들의 집을 영원히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하며 평안한 밤의 기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이 지나가고 무성한 녹음이 우거지는 싱그러운 여름이 산골 마을에 조용히 찾아왔다. 서설화의 낡고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고 무럭무럭 자라난 푸른 채소들이 생기 넘치게 가득했고
뒷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맑은 바람은 춘마루를 넘어 방 안까지 쾌적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아낌없이 실어다 주었다.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서설화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예전 낯선 장터에서 마칠성에게 붙잡혀 있던 겁먹고 비쩍 말랐던 가여운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아주 건강하고 늠름한 소년의 태를 서서히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두 소년은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스스로 잠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우물가로 달려가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며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바르고 성실한 아이들로 성장했다. 서설화가 밭에서 힘든 김매기를 할 때면 두 아이는 작은 호미를 들고 나타나 어머니 곁에 쪼그려 앉아 부지런히 잡초를 뽑았다. 그들은 다정하게 노래를 불러주며 서설화의 고단한 농사일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주었다. 노동의 시간이 끝나고 쳇마루에 앉아 달콤한 휴식을 취할 때면 아이들은 마당의 흙바닥을 커다란 종이 삼아 나뭇가지로 이리저리 선을 그었다. 스스로 깨우친 깊은 세상의 이치와 다양한 글자들을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모습은 조용히 빛나는 천재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군가 정식으로 서당에서 책을 펼쳐놓고 학문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의 모양이나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의 변화만 보고도 우주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스스로 깨달아 시를 지어내곤 했다. 하루는 형인 이무겸이 떨어지는 붉은 잎사귀를 보며 생명의 덧없음과 새로운 시작을 찬미하는 시조를 읊조리면 동생인 이도겸은 그에 화답하여 자연의 순환과 인간이 지녀야 할 겸손한 덕목을 유창하게 엮어내어 서설화의 두 눈을 커다랗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깊이는 이미 평범한 어른들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어 있었고 그들이 발산하는 영특하고 기품 있는 기운은 좁고 누추한 초가집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찬란하고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저작거리 군중이나 마을 사람들도 오가며 우물가나 산길에서 두 소년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이 건네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인사와 그들의 맑은 눈빛에 깃든 비상한 총명함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뒤돌아서서 혀를 내두르고는 했다. 비록 가난한 처지인 서설화가 거두어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이무겸과 이도겸의 몸가짐이 워낙 단정하고 말투 또한 양반집 자제보다 깊이가 있었기에 함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어른들은 두 아이의 이마에 맺힌 영특한 기운을 보고 훗날 나라를 구할 재상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서설화의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강하고 찬란하면 필연적으로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불러들이듯 아이들의 뛰어난 재능과 남다른 깊이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조용한 산골 마을을 넘어 조금씩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냇가에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저 아이들이 어쩌면 몰락한 어느 큰 귀족 가문의 귀한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상상력 가득한 이야기를 속삭였고 밭을 매던 농부들도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아이들의 비상한 영특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순박하고 호기심 어린 관심은 처음에는 그저 놀라움과 칭찬의 부드러운 형태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점차 살이 붓고 부풀려지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마을 어귀의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고 커다란 기와집을 높게 짓고 살아가는 안동 김씨 일가의 귀에도
두 형제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과 넓은 논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남의 것을 탐내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지독한 구두쇠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고열을 쥐어짜는 매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가문을 더욱 크게 일으키고 자신들에게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가져다줄 똑똑한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서설화가 키우는 천재적인 두 소년의 이야기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탐욕이 강하게 발동한 안동 김씨 일가의 우두머리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커다란 부채를 여유롭게 흔들며 서설화의 허름한 초가집 주변을 매일같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먼발치에서 출마루에 나란히 앉아 글을 읽고 있는 이무겸과 이도겸의 모습을 은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누추한 무명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자태는 너무나 고결하고 눈부셨으며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거침없이 적어 내려가는 유려한 글귀와 깊은 사유가 담긴 단정한 행동거지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하여 안동 김씨 일가의 두 눈을 탐욕으로 번뜩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영특한 아이들을 가난하고 무식한 계집이 키우는 것은 귀한 옥을 더러운 진흙 속에 방치하는 짓이니 내 반드시 저놈들을 빼앗아 내 밑에 두고 큰 돈을 벌어들이는 도구로 쓰리라며 흉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동 김씨 일가의 수장은 당장이라도 무력을 동원해 아이들을 강탈하고 싶었으나 자칫 마을 사람들의 거센 지탄을 받을까 염려되어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골몰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은 끝에 오래전 먼 타향으로 떠나 소식이 끊긴 자신의 친척 중에 쌍둥이를 낳은 이가 있다는 거짓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저 영특한 소년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신의 가문 핏줄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고 뒷배도 없는 가련한 서설화가 가짜 혈통 증서를 앞세운 자신의 엄포에 겁을 먹고 순순히 아이들을 내어줄 것이라고 오만하게 계산하며 음험하게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악랄한 계획을 세운 안동 김씨 일가는 수하들을 마을 곳곳에 저작거리와 우물가로 보내 서설화가 아이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양반집에서 몰래 훔쳐온 도둑이라는 흉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수하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이나 냇가에 앉아 가난하고 무식한 계집이 어찌 저토록 총명하고 기품 있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느냐며 필시 지체 높은 가문의 핏줄을 도둑질에 숨겨 키우는 것이 분명하다고 선동했습니다. 진실을 알 길 없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억지스러운 말을 부정했으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자극적인 소문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 군중들은 서설화의 선량한 얼굴 이면에 무서운 비밀이 숨겨진 것은 아닌지 의심 어린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온기로 가득했던 산골 마을의 공기는 안동 김씨 일가가 뿌린 도끼 서린 소문으로 인해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웃 간의 따뜻했던 정은 의심의 벽에 가로막혀 멀어졌고 서설화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갈 때면 반갑게 인사하던 안악들도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설화의 여린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서설화는 자신의 매무새를 고쳐보기도 하고 혹여 마을 사람들에게 무례를 범했는지 밤새 고민하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거나 장터에 나갈 때도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예전의 감탄 대신
불길한 호기심과 의욕이 무겁게 깔려 마을의 분위기는 날로 삭막해졌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영특한 이무겸과 이도겸 역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어머니인 서설아가 마음을 졸일까 염려하여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녀의 거친 손을 더욱 꽉 맞잡아 줄 뿐이었습니다. 서설아는 아이들의 작고 운기 어린 손길에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으려 애쓰며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서늘하고 불길한 징조가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술렁이는 여론을 흡족한 기색으로 살피던 안동 김씨 일가의 수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은밀히 판단했습니다. 그는 수하들을 시켜 더욱 노골적으로 서설아의 초가집 주변을 감시하고 거칠게 대하도록 교활한 명을 내렸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담장 너머로 음흉한 눈길을 보낼 때마다 평화로웠던 작은 초가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서린 불안한 장소로 변했으며 맑은 새소리조차 잦아든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서설아는 불안한 마음에 낮에도 두꺼운 살인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혹여 밖에서 무슨 변고라도 생길까 두려워 부엌길을 하면서도 수시로 마당을 내다보며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써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답답한 집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조금도 칭얼거리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설아의 곁에 꼭 붙어 앉아 그녀의 고된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다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어머니의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형인 이무겸이 어머니 어찌하여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를 피하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리 집 앞을 맴도는 것입니까? 저희가 혹여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인지요? 하고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묻자 서설아의 가슴은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서설아는 솟구치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아니란다. 너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저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시기일 뿐이니 이 비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맑은 날이 올 것이라고 부드럽게 다독이며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시각 안동 김씨 일가의 크고 화려한 기와집 안방에서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종이 위에 조잡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족보와 거짓된 혈통 증서를 직접 위조하며 음흉한 계획의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먼 친척의 이름을 교묘하게 끌어들여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가 바로 그 집안의 귀한 핏줄이며 자신이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두어 보살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진한 먹물로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가짜 문서를 허공에 흔들어 보이며 그는 껄껄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가난하고 초라한 계집의 집으로 쳐들어가 당장 내 귀한 소유물들을 당당하게 빼앗아 오리라며 시커먼 속내를 유감없이 드러내며 다짐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날 밤의 공기가 유난히 고요하고 무겁듯 작은 초가집을 감싸고 있는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평소 반짝이던 별빛조차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서설아는 이무겸과 이도겸 두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조심스레 확인하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디찬 아궁이 앞 흙바닥에 쪼그려 앉은 그녀는
사그라지는 붉은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과연 이 연약한 몸으로 소중한 아이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평생 안동 김씨 일가의 노비로 살아가며 온갖 서러운 일을 겪어왔으나 지금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두렵고 절박한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하늘을 향해 제발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굽어 살펴달라며 소리 없는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부엌 뒷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박씨 부인이 서설화를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 끝자락에 홀로 머무는 노인이었는데 지난 겨울 지독한 열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서설화가 제 끼니를 아껴가며 따뜻한 국밥을 날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가슴 깊이 품고 있던 박씨 부인은 주름진 얼굴에 애처로운 걱정을 가득 담은 채 서설화의 거친 손을 자신의 쇠약한 두 손으로 굳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흉흉한 소문과 안동 김씨 일가에서 꾸미고 있는 수상한 움직임을 은밀하고도 조심스럽게 일러주었습니다. 서설화는 박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안동 김씨 일가라는 무시무시한 이름과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악랄한 흉계의 전말을 전해 듣고는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충격과 아찔한 절망감에 그녀는 그 자리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무서운 마칠성의 소나귀에서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을 바쳤거늘 어찌 저 탐욕스러운 양반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힘없는 나의 보물들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단 말인가. 그녀는 참담한 심경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훌쩍이는 서설화를 가만히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지팡이로 흙바닥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서설화의 젖은 눈을 깊게 응시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듯 차분하게 뜻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미의 마음이 곧게 서 있으면 결코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법이니 두려움에 휩싸여 물러서지 말고 장차 지혜로워질 두 아이를 믿고 꿋꿋하게 맞서야만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뼈있는 충고였습니다. 그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길을 잃고 방황하던 서설화의 나약한 마음에 커다란 횃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눈물을 거친 소매로 닦아내며 무너지려던 마음의 기둥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설화의 눈빛에 다시 흔들림 없는 강인한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구분등을 돌려 어둠이 짙게 깔린 살인문 밖으로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붉은 장작의 온기와 결연한 정막만이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떠난 뒤에도 서설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후 서설화는 아궁이 앞에 꼿꼿하게 앉아 내일 아침 들이닥칠 마칠성의 무리한 억지와 폭거에 어떻게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할지 차가운 머리로 깊이 고민하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의 강렬한 다짐과 결연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한없이 나약하고 천한 안동 김씨 일가의 하녀였던 신분과 작고 낡아 보잘것없는 초가집 한 채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 품은 어머니라는 숭고하고 거대한 이름 하나만큼은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칼날보다 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찢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맑고 어여쁜 두 아이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탐욕스러운 도구로 팔려가는 끔찍한 비극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입술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꽉 깨물며 처절하게 결심했습니다.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온 서설화는 새근새근 맑은 숨소리를 내며 천사처럼 평화롭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들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꼭 쥐며 조용히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와 행복했던 저녁 식사의 소박한 기억들, 그리고 챗마루에서 함께 글을 쓰며 웃었던 그 눈부신 순간들이야말로 내가 이 험난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찬란한 이유이자 살아가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내일은 필시 작은 마당이 거칠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진흙 묻은 더러운 발길질로 크게 어지럽혀지겠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코 아주 당당하게 나의 귀한 아이들과 사랑하는 이 아늑한 보금자리를 온몸을 던져 지켜낼 것이라 다짐하며 그녀는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불면의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동쪽 산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며 붉은 아침해가 떠올랐지만 오늘따라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평소의 상쾌함 대신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만이 잔뜩 짓누르고 있어 매우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인 저잣거리 군중도 평소처럼 명랑하게 웃으며 수다를 떠는 대신 불안한 눈빛으로 서설화의 초가집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로 눈치만 살피는 등 동네 전체에 곧 무슨 큰 사단이 벌어질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동네를 돌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장했던 마칠성의 하인들은 더욱 기고만장한 태도로 막대기를 휘두르며 길을 막아섰고 박씨 부인을 비롯한 이웃들은 험상돌은 사내들의 무자비한 기세에 잔뜩 눌려 감히 서설화의 집 근처로는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바깥의 위협적이고 살벌한 상황을 전혀 알 리 없는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눈을 비비며 일어나 밝은 목소리로 서설화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마당으로 나가 활기차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려 챗마루로 나섰습니다. 서설화는 아이들의 해맑고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얘들아, 오늘은 날이 몹시 차갑고 바람이 거칠게 불 터이니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방 안에서 지내렴 하고 말했습니다. 서설화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이무겸과 이도겸은 어머니의 떨리는 음색과 미세하게 굳어진 안색에서 예사롭지 않은 심각한 기류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구태여 연유를 캐묻는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얌전히 방 안으로 들어가 책을 펼치며 어머니의 깊은 뜻을 따랐습니다. 태양이 점점 높이 솟아오르고 이슬이 마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서설화의 초가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 너머에서 거칠고 불규칙한 여러 사람의 위협적인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살인문 밖으로는 매서운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한 저잣거리 군중도 논밭에서 일하다 말고 하나둘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뒤섞인 채 초가집 주위를 에워싸던 무언가를 직감한 호기심, 고요하고 아늑했던 마당은 순식간에 불청객들이 내뿜는 거칠고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저귀던 새소리마저 자취를 감춘
팽팽한 정적 속에서 마침내 억센 손길이 낡은 살인문을 거칠게 흔드는 불길한 소리가 온 동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낡아서 삐걱거리는 문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젖혀지더니 살이 잔뜩 오른 채 비단 옷을 걸친 탐욕스러운 마칠성이 거만한 표정으로 두꺼운 부채를 흔들며 우락부락한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설화의 정갈한 마당 안으로 성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미리 매수된 동네 불량배들까지 험악한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력이 터질 듯 살벌했습니다. 마칠성은 자신의 집신으로 깨끗하게 쓸려 있던 마당의 흙을 비비적거리며 집주인 서설화를 아나무인격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서설화는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끔찍한 공포를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마루 끝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는 오씨 할머니에게 들었던 단단한 조언을 깊이 되새기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침착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무례한 무리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복의 하녀 출신 주제에 감히 안동 김씨 일가의 귀한 핏줄들을 몰래 훔쳐다 숨겨놓고 키우다니 네 인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진정 모른단 말이냐. 마칠성이 호통을 치자 마당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천박한 고함 소리에 단머리로 엿보고 있던 저작거리 군중은 일제히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서설화가 아이들을 납치해온 흉악무도한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거칠고 모욕적인 폭언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당장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서설화가 밖에서 문고리를 굳게 막고 있어 애만 태우며 작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영감님, 비록 제가 배운 것 없고 미천한 신분이오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어찌 그런 흉악무도한 거짓을 꾸며내어 평온한 남의 집을 잔인하게 짓밟으려 하십니까? 서설화는 조금도 기백을 잃지 않고 맑고 단호한 음성으로 대거리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태도에 마칠성은 잠시 당황한 듯 헛기침을 내뱉었으나 이내 품속에서 어젯밤 공들여 위조한 가짜 족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허공에 거칠게 휘두르며 더욱 큰 목소리로 억지를 부리며 사납게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리석고 뻔뻔한 계집아, 여기 인장이 찍힌 명백한 문서가 내 손에 있는데 감히 거짓을 말하느냐. 이 두 놈은 죽은 내 먼 친척의 귀한 장손들이니 오늘 당장 내가 정당한 권리로 아이들을 거두어 갈 것이다라며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칠성의 하인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설화를 밀쳐내고 방문을 강제로 부수기 위해 험악하게 앞으로 몰려드는 순간 지켜보던 저작거리 군중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초가집 마당은 순식간에 무서운 일촉즉발의 아수라장으로 끔찍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 서설화의 등 뒤에서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하얀 무명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가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기품 있는 발걸음으로 포악한 어른들 앞에 그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어리고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었으나 맑은 두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지혜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위엄이 빛나고 있어 달려들던 사내들조차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멈칫하며 그 자리에 우뚝 굳어버렸습니다. 형제는 떨고 있는 어머니 서설화의 앞을 작은 몸으로 든든하게 막아서더니
자신들을 억지로 빼앗아가려는 마칠성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고개를 한번 숙인 뒤 아주 또렷하고 청아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입을 열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진정 저희 형제의 피를 나눈 가족이시라면 어찌하여 저희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굶주리고 매를 맞으며 죽어갈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종이 한 장을 내미시는 것인지 그 깊은 연유를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기세등등하던 마칠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당황한 빛으로 하얗게 얼룩졌고 구경하던 저작거리 군중의 숨소리조차 두물 듯한 팽팽한 정적이 작은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칠성은 잠시 말이 막혀 눈만 깜빡거리다가 이내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고는 어린 놈들이 어디서 감히 어른의 숭고한 뜻을 함부로 의심하려 드느냐? 그저 문서에 적힌 핏줄의 증명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이미 마칠성의 비겁한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고 이내 동생 이도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형의 말을 이어받아 더욱 날카롭고 명석한 두뇌로 탐욕스러운 자의 거짓된 허울을 철저하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진실이라면 문서에 적힌 선조의 이름과 저희 몸에 새겨진 비밀스러운 징표가 일치해야 할 터인데 어르신께서는 과연 저희 형제의 몸에 그 가문의 징표가 숨겨져 있는지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요라며 또박또박 반문했습니다.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문의 은밀한 징표라는 단어가 이도겸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마칠성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치 혀가 꼬인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일 뿐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짜 문서를 급하게 꾸며내느라 집안의 깊은 내력이나 은밀한 특징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마칠성은 자신의 얄팍하고 간교한 거짓말이 이토록 어린 소년의 예리한 지혜 앞에서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구경하던 저잣거리 군중에 흔들리던 눈빛도 어느새 서설아를 향한 부당한 의심에서 억지를 부리며 당황하는 마칠성을 향한 날카로운 경멸과 조소로 서서히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작은 마당에는 마침내 숨겨진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질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칠성은 쏟아지는 식은땀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애써 허세 가득한 헛기침을 여러 번 내뱉으며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린 놈이 감히 어른을 농락하려 드느냐며 우리 가문의 신성하고 은밀한 징표를 어찌 함부로 입에 담는단 말이냐고 그는 억지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흔들리는 두 눈동자는 궁색한 변명거리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기에 그 누구도 그의 거짓말을 더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군중은 탐욕스러운 마칠성이 새파랗게 어린 소년의 질문 하나에 쩔쩔매는 꼴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동생 이도겸의 뼈있는 날카로운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형 이무겸이 마칠성의 손에 들린 가짜 족보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가 결정적인 허점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들고 계신 그 문서는 겉보기에는 오래된 가문의 족보 같으나 자세히 보면 종이의 결이 지나치게 매끄럽고 글씨를 쓴 먹물의 색깔이 갓 갈아낸 듯 아주 선명하게 검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오래전 잃어버린 핏줄을 증명하는
귀한 문서라면 어찌하여 종이 끝에 손때 묻은 흔적조차 하나 없고 먹물 냄새가 이토록 생생하게 풍겨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소년의 날카로운 지적에 마칠성은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종이를 자신의 품속으로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저작거리 군중의 매서운 시선이 그 문서에 내리꽂힌 뒤였습니다. 평소 마칠성의 교활한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저작거리 군중 중 장정 하나가 앞으로 쑥 나서며 외쳤습니다. 마칠성 영감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그 문서를 직접 눈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칠성은 하인들을 향해 당장 저것들의 입을 틀어막고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덩치 큰 험상고는 사내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서설아와 두 아이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려는 찰나 마당 바깥쪽에서 굵고 위험 있는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대명천지의 무고한 백성의 집을 유린하며 힘없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짐승처럼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려 하느냐. 당장 그 흉물스러운 몽둥이를 내려놓지 못할까. 모여있던 저작거리 군중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백발의 촌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원로들과 함께 무거운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촌장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마칠성의 수하들은 겁을 집어먹고 슬그머니 몽둥이를 뒤로 감추었으며 아나무인이던 마칠성 역시 기세가 꺾여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촌장 어르신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걸음을 하셨습니까? 이 계집이 제 귀한 핏줄을 훔쳐다 숨겨두었기에 제가 정당하게 아이들을 되찾아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마칠성은 다급하게 거짓을 고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촌장은 그의 비겁한 변명을 차갑게 외면한 채 굳은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서설아와 이무겸 그리고 이도겸을 자애로우면서도 깊은 연민이 서린 눈빛으로 찬찬히 살폈습니다. 조금 전까지 험악한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두 팔을 벌리고 있던 서설아는 촌장의 따스한 시선을 마주하자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설아야, 내가 평소 너의 고든 심성과 착한 행실을 잘 알고 있거늘 어찌 네가 남의 귀한 자식을 몰래 훔쳐오는 대죄를 저질렀단 말이냐.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보거라. 촌장의 위엄있고 단호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서설아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폭풍 전야 같은 고요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설아는 소매로 젖은 뺨을 거칠게 닦아내고 깊은 숨을 들이켜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맑은 눈빛으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비록 안동 김씨 일가 밑에서 고초를 겪은 미천한 신분이나 평생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거짓을 압축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장터에서 정당하게 데려온 저의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저 탐욕스러운 마칠성이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억지를 부린다면 저 또한 이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마을 사람들 앞에 내놓겠습니다. 서설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그 속에는 모진 풍파에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어머니의 의지가 담겨 있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무겸과 이도겸의 작은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준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지난 가을 장터에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털어주고 돌려받았던 텅 빈 돈주머니와 두 아이의 가녀린 손목을 옥죄고 있던 거친 밧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설화가 마당으로 다시 나와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담긴 초라한 물건들을 꺼내어 촌장 어르신 앞에 작은 평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자 저작거리 군중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 구경했다. 여러분, 이 텅 빈 낡은 헝겊 주머니는 제가 평생 안동 김씨 일가에서 부른 일을 하며 피눈물로 모았던 엽전이 가득 들어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흉악하게 끊어진 밧줄은 두 아이를 짐승처럼 올가매고 있던 사슬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 장터에 솜을 사러 갔을 때 잔인한 노예 상인인 마칠성이 이 어린 생명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모진 매질을 하고 있었고 저는 차마 그 참혹한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설화는 그날의 끔찍하고 가슴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슬픔에 잠겨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힘차게 이어나갔다. 저는 이 불쌍한 아이들이 저처럼 평생을 노비로 비참하게 짓밟히며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가진 전 재산이든 이 돈 주머니를 마칠성에게 던져주고 아이들의 밧줄을 직접 끊어 데려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제 모든 것을 바쳐 살려낸 이 아이들은 하늘이 제게 맺어준 숭고하고 귀한 인연이며 제 목숨보다 소중한 진짜 저의 아들들입니다. 서설화의 애절하고 진심 어린 눈물의 고백이 마당 전체에 애잔하게 울려 퍼지자 처음에는 그녀를 불신하고 수군거리던 저작거리 군중에 굳어있던 마음도 서서히 따뜻한 감동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아낙네들이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불쌍한 것들, 그런 끔찍한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큰 오해를 했다며 서설화의 숭고한 희생과 따뜻한 사랑에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반면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최영감은 서설화의 명백한 물증과 진정성 넘치는 호소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헛기침만 연신 내뱉으며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때 서설화의 등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가 일제히 앞으로 걸어나와 자신들의 깨끗한 무명 소매를 걷어 올리고 가느다란 양쪽 손목을 마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 보였다. 촌장 어르신, 저희 어머니의 말씀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맑은 진실이며 저희 형제의 손목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깊은 흉터가 바로 그날 장터에서 밧줄에 쓸려 생긴 아픈 흔적입니다. 만약 최 영감님께서 진정 저희 가문의 어른이시라면 저희가 이런 흉악한 밧줄에 묶여 피를 흘리며 시장 바닥을 구를 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두 소년의 가차픈 손목에 선명하게 그어진 거뭇하고 깊은 밧줄 자국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저작거리 군중은 놀라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탐욕스러운 최영감을 향해 매서운 눈길을 던졌다. 어린아이들의 몸에 저런 끔찍한 상처가 남을 정도로 방치해두고 이제 와서 핏줄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는 꼴이라니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여기저기서 험악한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저작거리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마칠성은 겁에 질려 쩔쩔맸고 함께 온 수하들도 고개를 떨군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마을 어른은 지팡이로 평상을 크게 내리치며 소란을 잠재운 뒤 마칠성을 향해 노여운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진실을 고하라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마칠성, 서설화라는 여인은 아이들을 구하고자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자네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아이들이 제 핏줄이라 우기는 것인가?
당장 품속에 숨겨둔 족보를 꺼내어 보게. 여기서 많은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문서의 진위를 명확히 가려야 이 소동이 끝날 것이네. 마을 어른의 서슬퍼런 호통에 마칠성은 전신을 떨며 주춤거리다가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으나 차마 내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틈을 타 총명한 이도겸이 재빨리 다가와 어르신, 제가 잠시 그 귀한 문서를 빌려 촌장 어르신과 이웃분들께 직접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며 마칠성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도겸은 햇빛 아래 문서를 펼치고 글씨와 종이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문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이 글을 보십시오. 조상님들 성함이 적힌 윗부분은 세월이 흘러 먹이 바래고 종이도 낡았는데 유독 저희 형제 이름이 적힌 곳만 먹색이 진하고 종이도 지나치게 깨끗합니다. 게다가 이 도장 자국을 자세히 보면 테두리가 뭉개져 있는데 이는 급하게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 도장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려거든 적어도 먹물이 마를 시간은 기다리고 도장이라도 제대로 새겨서 오셨어야지요. 어찌 이리 허술한 수법으로 저희를 속이려 하셨습니까? 어린 소년의 날카로운 분석에 사람들은 문서가 가짜임을 깨닫고 마칠성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고리대금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가 이제는 남의 아이들까지 탐내며 천륜을 어지럽히려 한다며 군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흉계가 어린 이도겸의 눈썰미에 들통나자 마칠성은 넋이 나간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흙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젯밤 서설화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박씨 부인이 무리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마을 어른께 예의를 갖춰 인사한 뒤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르신, 저 탐욕스러운 마칠성은 며칠 전부터 자신의 하인들을 풀어 장터와 주막의 서설화가 아이들을 납치해 왔다는 흉악무도한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의 인심을 흉흉하게 조장한 아주 못된 자입니다. 서설화는 비록 가난하지만 겨울에 병든 저를 위해 밤낮으로 간호해준 심성이 비단결 같은 아이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디 맑은 눈으로 진실을 보아 주시옵소서. 박씨 부인의 생생한 증언까지 더해지자 마칠성의 모든 추악한 음모와 더러운 거짓말들은 더 이상 숨을 곳 없이 밝은 태양 아래 그 역겨운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힘없는 여인의 소중한 가정을 파탄내고 어린아이들을 노비처럼 부려먹으려 했던 그의 잔인한 본성은 순박한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저작거리 군중은 마칠성을 향해 흙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으며 당장 그 더러운 발로 서설화의 깨끗한 마당에서 나가라며 소리쳤고 분위기는 완전히 서설화와 두 아이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려 덜덜 떨던 마칠성은 이대로 있다가는 성난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는 바닥에 떨어진 부채를 주워들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비참하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잠시 사람을 잘못 보아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네 하며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듯 고개를 푹 숙이고는 등 뒤로 쏟아지는 엄청난 비난을 견디며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촌장 어르신의 묵직한 지팡이가 흙바닥을 쾅하고 매섭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자 마칠성은 흠칫 놀라 제자리에 우뚝 멈춰섰고 마당은 다시 한번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복의 마칠성 자네가 지은 죄가 그리 가볍다고 생각하여 그저 등 돌려 도망치면 모든 것이 무마될 줄 알았더냐. 오늘 자네가 저지른 악행은 하늘이 지켜보고
땅이 분노할 일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다 한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고 약한 자를 핍박하였으니 자네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네. 촌장 어르신의 준엄하고도 무거운 질책은 마칠성에 오만했던 콧대를 처참하게 꺾어버렸고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서설하는 마침내 자신과 아이들을 짓누르던 거대하고 끔찍한 위협이 산산조각 나고 밝은 진실이 승리하는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며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서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벅찬 기쁨이 한데 섞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그런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작은 팔로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지킬 것이고 이 작은 집을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소년들은 어른스럽고도 다정하게 서설화를 위로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서설화와 두 아이의 애틋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고 헛기침을 하여 저작거리 군중의 어수선한 시선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똑똑히 들으시오. 오늘부로 이 두 소녀는 가난한 하녀였던 서설화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녀의 진실하고 귀한 아들들임을 나 촌장의 이름을 걸고 온 마을에 엄숙히 선포하겠소. 만약 앞으로 누구라도 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아이들의 출신을 운운하며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내 결단코 마을의 엄한 규율로 다스려 쫓아낼 것이니 그리들 알고 입조심들 하시게. 촌장 어르신의 명쾌하고도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자 저작거리 군중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설화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박수를 치며 이무겸과 이도겸 두 아이의 지혜로움과 강인한 어미의 사랑을 뜨겁게 칭송했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이웃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녹아내려 다시 예전처럼 다정하고 온기 넘치는 분위기로 돌아왔고 박씨 부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서설화에게 다가와 그동안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다며 따뜻한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고 있던 안동 김씨 일가의 사람들과 그 하인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가 꽁지가 빠지게 자신들의 기와집으로 비참하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끔찍했던 폭풍이 완전히 물러가고 불청객들이 모두 사라진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다시 맑고 시원한 산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헝클어진 흙바닥의 먼지를 조용히 쓸어내리며 평화로운 기운을 가득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에 묻은 흙을 가볍게 털어내고는 자신을 도와준 촌장, 어르신과 오할머니, 그리고 마음을 돌려 진실을 응원해준 이웃들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굽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부족한 저와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껄껄 웃으며 서설화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고 오 할머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복의 서설화, 이제 돛은 비바람이 모두 지나갔으니 어서 솥에 불을 지펴 아이들 밥이나 든든히 먹이게나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미소를 머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마당에는 오직 서설화와 이무겸, 이도겸 형제 세 사람만이 남아
서로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보며 기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찬란한 햇살이 작은 초가집의 마루를 부드럽고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고, 길었던 시련의 끝에서 이 소박한 가족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유대를 확인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안동 김씨 일가와 그 험상고는 하인들이 쫓기듯 마당을 빠져나가고 난 뒤 초가집 주변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길하고 서늘한 기운은 마침내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엉망으로 짓밟힌 서설화에 정갈했던 앞마당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변을 정돈하기 위해 발고 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을 비롯한 이웃들은 거친 발자국으로 깊게 파인 흙바닥을 주변의 부드러운 흙으로 조심스럽게 메우고 빗자루를 가져와 어지럽게 흩어진 먼지와 마른 나뭇잎들을 한 곳으로 모으며 평화로웠던 원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주려 애썼습니다. 평소 서설아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던 마을 여인들은 비틀거리며 반쯤 부서질 뻔했던 낡은 살인문을 임시로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고, 마루에 묻은 흙먼지를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내며 그녀의 놀란 가슴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비록 거칠고 무도한 폭력이 잠시 이 작고 아름다운 공간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초가집 마당은 금세 예전의 고요하고 아늑한 정취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설화는 이웃들이 베풀어주는 대가 없는 순수한 친절과 굳건한 연대감에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이 결코 이 험난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수선했던 마당이 어느 정도 말끔하게 정리되자 서설화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용기를 내어준 고마운 마을 사람들에게 작지만 정성스러운 대접을 하고 싶어 서둘러 어두운 부엌으로 장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 며칠 전 아이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바구니 한가득 정성껏 캐어온 향긋하고 싱싱한 가을 버섯들이 서늘한 광주리 안에 넉넉하게 보관되어 있었기에 그녀는 그것으로 따뜻한 국을 끓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흉흉했던 오해와 두려움으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었던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기에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구수하고 맑은 버섯국만큼 훌륭하고 정감 넘치는 음식이 또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서설화는 가마솥을 씻었습니다. 맑은 우물물을 커다란 가마솥에 가득 붓고 아궁이에 잘 마른 장작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경쾌하게 나무 타는 소리가 부엌 안을 따뜻하게 채우며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도 어머니의 분주한 일손을 돕기 위해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와 작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버섯에 묻은 흙을 꼼꼼하게 씻어내고 텃밭에서 갓 뽑아온 푸른 파를 정갈하게 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모자가 오순도순 모여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부엌의 작은 창문 틈새로는 따뜻한 햇살이 길게 스며들어와 아이들의 뽀얀 뺨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앞서 있었던 무서운 소란을 완벽하게 잊게 해주었습니다. 가마솥 안의 물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서설화는 깨끗하게 다듬은 버섯과 큼직하게 썬 채소들을 한가득 넣고 집에서 직접 담근 짭조름한 간장으로 삼삼하게 간을 맞추었습니다. 뭉근한 불 위에서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끓여낸 버섯국은 가을산의 깊고 청량한 기운을 고스란히 품은 채 맑고 구수한 향기를 사방으로 풍겼습니다. 하얀 김과 함께 부엌 문턱을 넘어 마당 전체로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그 향취는 냄새만으로도 사람들의 팽팽했던 긴장을 단번에 녹여주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따스한 국물 속에 서설화의 어질고 다정한 심성이 그대로 배어든 듯 그 향기는 저잣거리 군중의 허기진 배와 지친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구수한 국냄새가 흙담을 넘어 골목길까지 그윽하게 퍼져나가자 마당과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밝고 편안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 전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지혜와 예리한 통찰력을 떠올리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찌 저리 어린아이들이 그토록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는지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이 마을에 커다란 복을 내리시어 저토록 비상한 천재들을 보내주신 것이 틀림없다며 서설화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쳇마루 한편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의 훈훈한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지혜로운 노부인은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인자한 주름을 가득 지어 보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두려움과 오해는 이렇게 따뜻하게 끓여낸 진심 어린 국물 한 그릇과 이웃 간의 다정한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니 앞으로는 서로 더욱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노부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타일렀습니다. 노부인의 깊은 연륜이 묻어나는 그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설화의 억울함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지난날을 조용히 반성하였고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서설화는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사발들을 모두 꺼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고 구수한 버섯국을 넘치도록 가득 담아냈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작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어른들부터 차례차례 국그릇을 날랐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국그릇을 건넬 때마다 사람들은 이 귀하고 훌륭한 도련님들이 주는 국을 받으니 황송하기 그지없다며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끊임없이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넣은 사람들은 입안 가득 퍼지는 버섯의 깊은 풍미와 서설화의 따뜻한 정성에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안도감과 행복을 느끼며 크게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섯국을 맛있게 비우며 화기애애한 식사를 이어가던 중 평소 호기심이 많던 박씨 부인이 이도겸을 다정하게 부르더니 아까 마칠성이 가져온 가짜 문서에 찍힌 도장의 흠집과 먹물, 냄새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 정확히 알아챈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어른들조차 미처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꾸며진 문서를 단번에 꿰뚫어 본 소년의 비상한 눈썰미는 실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저잣거리 군중은 일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년의 입술에 흥미진진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눈길 앞에서도 전혀 쑥스러워하거나 우쭐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주 예의 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어른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생인 이도겸은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춘마루에 앉아 글을 쓸 때 나뭇가지가 흙에 스치는 결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종이의 질감과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또한 참된 가문의 도장이라면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치며
그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닳아 둥근 빛을 띄어야 마땅하거늘 마칠성이 가져온 도장은 칼자국이 너무 날카롭고 억지스러워 진실된 세월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세월의 무게와 사물의 이치에 대한 이토록 깊고 통찰력 있는 설명이 흘러나오자 어른들은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경외심에 사로잡혀 조용히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이도겸의 명석한 설명이 끝나자 이번에는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형 이무겸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무겸은 어르신들 무릇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두꺼운 종이로 교묘하게 덮으려 해도 그 틈새로 반드시 추악한 냄새가 새어나오기 마련이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무겸은 자신들이 비록 세상 물정의 어두운 어린아이일지라도 자신들을 강제로 빼앗으려던 마칠성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땀에 젖은 거친 숨소리에서 이미 그 문서가 더러운 탐욕으로 물든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간사하고 복잡한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이무겸의 심오하고도 어른스러운 통찰력에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며 과연 하늘이 내린 기재들이 틀림없다며 감동의 탄성을 아낌없이 터뜨렸습니다. 두 소년이 보여준 경이로운 지혜와 깊은 생각 앞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가난한 서설아를 얕잡아보고 아이들의 출신을 함부로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고 좁은 식견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마음속 깊이 뉘우쳤습니다. 저렇게 속이 깊고 바른 심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설령 과거 안동 김씨 일가에서 일하던 서설화가 어느 길바닥에서 데려온 고아였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아이들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과 거짓 없는 순수한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박씨 부인을 비롯한 이웃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설아와 이 훌륭한 두 소년이 다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이 가족을 철저하게 지켜주겠노라고 이구동성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마을 어른은 흐뭇한 미소와 함께 서설아를 가까이 부르더니 네가 비록 그를 알지 못하고 가난한 신분일지라도 아이들을 향한 너의 끝없는 사랑과 올바른 훈육이 저런 위대한 지혜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다며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책 속에 적힌 까다로운 글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따뜻한 도리와 올바른 마음가짐을 매일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준 이가 바로 진정한 스승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어머니임에 틀림없다며 촌장 어르신은 서설화의 거친 손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진심 어린 극찬에 서설화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고단함을 한꺼번에 씻어내리는 듯한 커다란 위로와 깊은 성취감이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촌장 어르신과 이웃들을 향해 어르신들,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밤낮으로 보살폈을 뿐이며 이토록 뛰어난 재능과 깊은 품성은 온전히 이 아이들이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성품 덕분입니다 하고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이라고는 길가의 풀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말라는 생명에 대한 소박한 연민과 어려운 이웃을 보면 내 일처럼 다가가 기꺼이 도와야 한다는 사람의 작은 도리뿐이었으니 이 모든 영광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을 한사코 아이들에게 돌리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서설아의 눈부시게 아름답고 맑은 심성에 박씨 부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초가집 마당에서 온갖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탐욕스러운 안동, 김씨 일가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크고 화려한 기와집으로 허겁지겁 도망쳐 돌아가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수치심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준엄한 경고와 성난 저잣거리 군중의 험악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라 그는 행여나 밤중에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쳐들어와 자신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지는 않을까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얄팍한 거짓말과 더러운 탐욕으로 힘없는 여인과 순진한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를 짓밟으려 했던 그의 추악하고 잔인한 오만함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무서운 형벌로 되돌아왔고 그는 영원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가의 처참한 몰락과 함께 오랫동안 조용한 산골 마을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억눌러왔던 어둡고 탁한 권력의 그림자도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완전히 거치며 맑고 깨끗한 정의의 기운이 마을 전체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빚이나 권력에 짓눌려 안동 김씨 일가의 눈치를 보거나 억지스러운 횡포에 숨죽이지 않아도 되었고 그들이 퍼뜨렸던 악독한 헛소문과 불신의 도끼는 맑은 버섯국 한 그릇의 온기와 진실의 힘 앞에 완벽하게 정화되었습니다. 서설화의 낡고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한 줄기 찬란하고 강인한 진실의 빛이 마을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며 이웃 간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평화와 끈끈한 화합을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일대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기분 좋고 시끌벅적했던 식사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고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붉게 기울며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물들일 무렵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못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험난한 폭풍우를 무사히 넘기고 훌륭한 진수성찬까지 대접받은 박씨 부인 일행은 서설화의 두 손을 번갈아가며 꼭 마주잡았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징을 쳐서 우리를 부르라며 든든한 다짐을 남겼다. 서설화는 살인문 앞까지 걸어나가 멀어져가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깊은 감사의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안도감의 미소가 환하게 번져 부드러운 저녁 공기를 가르고 나아갔다. 박씨 부인을 비롯한 동네 안악 몇 명은 해가 지기 전 서설화의 바쁜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마당에 남아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들은 우물가로 가서 산더미처럼 쌓인 빈 그릇과 가마솥을 시원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따뜻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수세미로 그릇을 박박 문지르며 냇가에서 빨래하듯 경쾌하게 수다를 떠는 여인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고요해진 마당에 기분 좋은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도 그 옆에서 부지런히 마른 수건을 들고 닦은 그릇의 물기를 훔치며 앙증맞게 일손을 도왔다. 아침나절에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 살벌했던 소란이 마치 아주 오래전의 아득한 전설이나 나쁜 꿈처럼 느껴질 만큼 우물가 주변은 평온하고 정다운 박씨 부인의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이는 상처 입은 서설화의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설거지까지 모두 끝이 나고 우물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물기마저 저녁 바람에 보송보송하게 말라가자 초가집 마당은 원래의 단정하고 티 없이 맑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아 고요하고 깊은 침묵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거짓된 족보와 폭력으로 이 공간을 더럽히려 했던 심술독은 양반 무리의 추악한 발자국은 마을 사람들의 빗자루질과 서설화의 따뜻한 눈물로 완전히 지워졌다. 이제 이곳에는 오직 거짓 없는 숭고한 사랑과 투명한 진실만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가 더욱 깊고 튼튼하게 땅속으로 뿌리를 뻗듯 가혹한 시련을 이겨낸 세 사람의 아늑한 보금자리는 세상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강인하고 단단한 성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보랏빛 땅거미가 마을 전체에 은은하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박씨 부인 일행도 내일 다시 반갑게 웃으며 만나자는 다정한 약속을 남기고 종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가 자신들의 둥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시끌벅적했던 마당에 다시 산새들의 고요한 저녁 지저귀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서설화는 살인문을 꼼꼼하게 닫아 걸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맑고 서늘해진 초가을에 청량한 저녁 공기를 폐부 깊숙이 가득 채워 넣었다. 오늘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쉼없이 오가며 극심하게 요동쳤던 불안과 긴장이 그 서늘한 공기와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마침내 완벽하게 안전해진 자신만의 작은 마당 한가운데에 고요하게 멈추어 섰다. 텅 빈 고요한 마당의 흙바닥 위에는 어느새 밤하늘에 하나둘 떠오른 맑은 별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며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쳇마루에 앉아있는 이무겸과 이도겸 형제의 하얀 무명옷은 달빛을 받아 한 마리 백설처럼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조처럼 순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설화는 인기척을 줄이며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들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제야 가슴속에 억눌러 왔던 안도의 한숨이 길게 배어 나왔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은 마치 마음이 통한 듯 일제히 서설화의 가차픈 허리를 작은 두 팔로 꼭 감싸 안으며 무언의 신뢰를 전해왔습니다. 오늘과 같이 무섭고 두려운 일은 다시는 우리 울타리를 넘보지 못할 터이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잠들거라. 서설화는 무릎 위로 얼굴을 부벼오는 아이들의 결 고운 머리카락을 더없이 자애로운 손길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무겸과 이도겸은 서설화의 포근한 품속에서 어머니께서 오늘 저희를 지키기 위해 보여주신 그 위대한 기계와 용기는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야 할 고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결코 물러섬 없이 서로를 지탱하고 지켜내겠습니다 하며 잠옷 대견하게 다짐했습니다. 서설화는 아이들의 이마 위로 온기를 담아 입을 맞추며 너희가 이렇게 내 곁에서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내 생은 이미 차고 넘치는 축복이란다. 그러니 이 아늑한 집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아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자꾸나 하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뜨거운 가족애와 진솔한 사랑은 가을밤의 찬 기운마저 녹일 만큼 훈훈했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이었음에도 그 어느 혈육보다 강인하게 맺어진 그들의 유대는 밤하늘을 지키는 북극성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만물 위에 깊게 내려앉아 사방이 정적에 휩싸이자 서설화는 몸을 일으켜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을 밀어낼 온화한 호롱불을 밝히고 이무겸과 이도겸이 나란히 엎드려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끄럽고 평평한 소반을 정갈하게 놓아주었습니다. 세상에 매서운 비바람이 한 차례 몰아쳤음에도 이 소박한 초가방의 평화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
그들의 눈부신 저녁 시간을 온전하게 되찾아 주었습니다. 낮 동안 벌어졌던 날, 선다툼과 소란은 일렁이는 촛불 속으로 흔적 없이 녹아 사라졌고, 방 안에는 오직 책장 넘기는 소리와 아이들의 청아하고 고른 숨소리만이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화음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